안녕하세요. 선대인 경제연구소 선대인 소장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성욱입니다. 작년 연말 5G 관련 회사들의 주식 가격이 훅 떨어졌습니다. 2020년에는 반등할 수 있을까요? 최근 약간 오르는 조짐은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돼 있는데요. 5G 관련한 종목들은요, 지난해 워낙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특히 상반기부터 이제 중반기까지 많이 올랐었는데, 이게 이제 하반기에는 오른 기대감 때문에 굉장히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고, 근데 실적이 처음에는 그 기대를 넘어서는 수준까지 이제 굉장히, 특히 KMW나 오이솔루션 같은 그런 업체들이 굉장히 좋은 실적 퍼포먼스를 보여줬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라갔고, 또 그렇게 오른 주가가 합리화되는 것처럼 보였죠. 근데 3분기 들어가면서 이 실적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빠른 속도로 이제는 더 좋아지진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이른바 5G 대장주들이 이 큰 폭의 이제 조정을 겪으면서 이제 따라서 5G 관련 회사들이 이제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요. 이게 이제 일정한 조정을 받고 다시 이제 오를 수는 있는데, 저는 이 생각은 합니다. 지난해는 반도체도 없었고 2차 전지 쪽도 없었기 때문에 5G가 주목을 받았고, 그리고 5G가 별 기대가 안 했는데 굉장히 크게 터졌거든요. 그리고 5G는 기본적으로는 4G 때 비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설비 투자, 그 네트워크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몇 년간 이렇게 갈 수는 있지만, 이미 지난해 빵 터진 이상으로 올해 크게 갈기는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굳이 말씀드린다면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에서 덜 오른 종목, 그건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시길 바라고요. 힘드시면 선대인 경제연구소로 오십시오. 2020년 새해 선대인 경제연구소가 1월 21일까지 특별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저희 연구소가 엄선한 주식 투자 종목들과 새해 경제 전망에 따른 투자 전략을 접해보십시오. 이미 다년간 높은 수익률로 많은 분들께 입증한 실력, 이제 여러분들이 만날 차례입니다. 한국을 제외하고 투자를 한다면 유망하게 보고 계시는 나라 혹은 지역이 있으신지요? 이런 질문도 있고요. 지금은 중국, 베트남 아닌가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조금 간단하게 드릴게요. 여러분, 흔히 말하죠. 이게 이제 한국 증시가 잘 안 오르니까 미국 투자하시는 분들도 최근에 굉장히 많이 늘었고, 또 그게 뭐 일정하게 합리적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게요. 워렌 버핏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리스크라는 것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데서 온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 하면, 이 자기가 잘 알고 투자를 하면 어떤 투자도 리스크를 굉장히 많이 줄일 수가 있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한국에서 투자를 하더라도 자기가 잘 모르는데 그냥 어디 기동량해서 그냥 뭐 자기가 잘 모르면서도 그냥 투자하면은 손실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좋은 그 펀드들이 있습니다. 그런 뭐 신흥국 펀드도 있고요. 그런 펀드들이 있지만, 그런 펀드 자기가 자신이 없으면 이미 오랫동안 잘 운용해서 그 투자 철학이 좋은 그런 이제 이 펀드를 운용해온 그런 펀드를 드시는 게 차라리 맞지 않겠느냐, 해외 투자를 한다고 하면.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굳이 지역적으로 좀 관심을 기울이고 싶다, 인구 구조가 좀 좋은 지역을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뭐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동남아시아 쪽에서는 인도네시아하고 베트남 쪽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당장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보통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생각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회에서도 또 일정하게 그 단기적으로는 버블이 끼어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해외 투자를 정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충분하게 스터디를 하시라. 그리고 국내 주식 투자가 안 되시는 분이 해외 주식 투자하신다 그러면 저는 좀 말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국내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는 안 새겠습니까? 국내에서 버실 수 있는 훈련이 되셔야 해외에 주식 투자를 하시더라도 저는 버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그냥 국내 증시가 좀 답답하다고 생각하시니까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여러분들 답답하게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저는요, 진짜 제 주식 계좌에는 계속 최근에도 계속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제가 이런 뭐 어찌 보면 약간 배아플 이야기를 자꾸 드리냐 하면 이런 거예요. 2차 전지 섹터라고 제가 이제 지난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실제로 2차 전지 섹터에 뭐 버블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버블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현재 단계에서는. 왜냐하면 오히려 지금 실적이 굉장히 빠르게 급증하고 있는데 막 여러분들 뭐 주식 하시는 분이면 개념을 아실지 모르겠는데 퍼가 10배가 안 되고 뭐 6배, 7배인 경우도 많고요. 수주 잔고가 지난해 매출의 2배 막 2배 반씩 잡혀 있는 그런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이 주가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거는 그냥 조금만 지나면 바로 실적 승장으로 이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에피소드 때 말씀드렸던 예를 들면 뭐 이게 공교로운 측면도 있는데 시그넷 EV라는 기업 같은 경우는 제가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600억짜리 수주를 해서 막 상한가가 막 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건 약간 공교로운 측면도 있지만 그만큼 실력이 있고 실적으로 입증된 회사들을 찾아서 투자하면 그만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국내에 잘 찾아보면 좋은 정보들이 많이 있고 그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잘 찾아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단 하나의 종목이라도 고르시면 거기서 성공하실 수 있고요. 그런 훈련이 되신 다음에 좀 투자의 다변화를 생각해 보시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듭니다. 이 해외 투자에 대해서 한국에서들 너무들 준비 없이 많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특히 해외 투자를 해외 펀드도 안 해보신 분이 바로 개별 종목으로 가시는 게 이미 그렇게 넘어왔어요. 근데 잘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과 지금 선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같은 이런 이머징 국가 간에는 약간의 대체 관계가 있습니다. 세계 자금 흐름이 달러의 가치에 따라서도. 그래서 선진국에도 꽤 더 많은 비중을 갖고 그 다음에 이머징도 가야 되는 거지. 이머징 몰빵 이런 거는 옳지 않다라고 봐요. 그런데 해외 투자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잘못 가이드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선진국에 1등 가는 기업은 4, 5년 투자해도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무슨 장기 투자하면 좋다라는 무슨 생각들이 아주 신화처럼 있어요. 특히 언론에 나오시는 분들, 뭐 운용사 사장님들 보면은 좋은 수직 사서 자식한테 물려주자 하는데 저는 반대로 얘기하거든요. 일단 자식한테 아무것도 줄 게 없고 두 번째는 좋은 주식이라는 게 10년, 20년 가면은 미국에서나 그 역사 긴 기업들 선진국에만 있는 거지. 이머징에서 우리나라 이제 60년이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대단한 거지만 계속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래서 좋은 주식 사서 주식으로 아들한테 물려주면 아들이 제사 안 지내줄지 모른다. 그 회사 부도 났을지 모르니까 이런 우스갯소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머징은 더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 나라 인구도 좋고 성장률 높으니까 이 나라 가서 나 쉽게 뭐 몰빵 투자를 해서 나 오래 가겠다 이런 분들 많은데 이머징은 그런 거 아닙니다. 그 나라라는 게 우리가 한 국가를 투자할 때 인구만 보는 것도 아니고 경제만 보는 것도 아니고 사회 문화적인 수준도 한번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칠레라는 나라들 보시면 모든 정치학 교과서나 사회학 교과서에서 한 2, 3년 전까지 남아메리카의 유일한 선진국이라고 했는데 잘 기억나시죠? 작년에 지하철 요금 50억 올렸다고 정보가 거의 뒤집어질 정도가 되는 이런 사회 문화지 그런 나라에다가 할 거냐 얘기죠. 10년 전에 브라질 채권 유행할 때 브라질 채권에 했는데 물론 결과론적으로 이제 10년 지났으니까 이제 환율하고 금리 떨어져서 어떻게 좋았지만은 그 중간에 있었던 분들은 엄청나게 고생을 했을 거예요. 이머징은 아직 뜨지 않은 국가입니다. 말은 그런데 브라질 같은 경우는 40년 전에도 이머징이었고요. 지금도 이머징이에요. 예? 30년 전, 40년 전 이머징에서 선진국 대 나라 한국, 대만 정도입니다. 홍콩, 싱가포르 약간 도시국가니까 우리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 뭘 믿고서 우리가 거기다 뭘 10년, 20년 투자인데 그런 말은
필요도 없고 제 생각에는 면밀히 잘 살피다가 적정한 시기가 오면 그게 채권이 됐건 아니면은 주식이 됐건 간에 한 1년 단위로 치고 빠지는 게 맞다라는 거죠. 오히려 선진국은 오래 해도 됩니다. 기반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전문가들하고 제 생각이 틀려요. 그래서 국내 주식조차도 저는 너무 긴 장기 투자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좀 미래를 좀 상당히 좀 암울하게 보는 사람에 해당되고 있기 때문에 또 산업이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산업이 어떻게 바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너무 뭐 길게 보고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 주장하시는 분들 보게 되면 세상의 변화를 제가 보면 잘 모르시거나 아니면 스스로 안 보려고 하는 경우가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홍 사장님 말씀에 제가 뭐 상당히 좀 동의하는 게요. 한편으로는 그렇다고 뭐 단타 매매는 하지 마십시오, 여보. 그건 하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 막 몇 년씩 이렇게 장기 투자하라는 게 한국적인 지금 상황에 좀 안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1등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던 고성장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뭐 중간에 기복이 있더라도 10년, 20년 투자하면은 굉장히 이제 고성장하고 그러기에 따라서 이제 이 주가가 많이 올랐던 거죠. 근데 이제 한국이 이제 저성장 시대로 들어가면서 한국의 주력 산업들 중에 뭐 10년은 고사하고 몇 년 이상 지속 성장하는 기업들이 잘 안 나옵니다. 다 이제 조금 좋아졌다가 조금 나빠졌다가 또는 확 나빠졌다가 뭐 이런 기업들이 많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성장하는 섹터에서 그냥 알짜배기 기업들을 잘 골라서 거기에 실적이 좋아져서 그 실적이 주가에 충분히 반영되기 전까지 투자하는 게 좋더라. 그게 근데 딱 뭐 경우에 따라서 그냥 몇 달 만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그게 뭐 한 1, 2년 가까이 뭐 돌고 있어도 되는 경우도 있지만 뭐 흔히 말하듯이 우리가 막 몇 년씩 그냥 주구장창 들고 있어야 되는 종목들은 실제로는 그렇게 많지 않더라. 저도 실제로 투자를 해보면서 좀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